왜냐면 이게 사고 안 날 확률이 100%야 되거든요. 사고 날 확률이 0%야 되거든요. 근데 사고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없애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떼는 게 아니라 원자력, 우라늄이라는 걸 떼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면 한 4.5m 정도 되는 파이프가 있어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고 그 안에 우라늄 펠렛이 쫙 일렬 종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해결료 봉이라고 하는데 해결료 봉 수백 개를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밖에서 중성자 가지고 이걸 팍 때리면 우라늄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중성자 3개가 나와요. 이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는 겁니다. 이게 또 깨지면서 중성자 3개가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라늄이 깨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탐낼만 해요. 열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들어가서 반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4년 반 동안 밤낮 없이 물을 끓입니다. 무슨 불이 4년 동안 타요?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탐낼만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밖으로 4년 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꺼내서 아직 뜨거우니까 이제 물통 하나씩 만들어서 이걸 식힙니다. 최소 10년 이상 식힙니다. 그래야 다 식어요. 우리나라 보통 20년, 30년 식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식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결료봉, 이게 이른바 보증의 폐기물이거든요. 또는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얼마 동안? 그게 최소 10만 년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서 고이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방사능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 기술이 우리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 기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난 겁니다. 뒷감당할 수 없는 짓을 벌여버린 거예요. 200년 후손, 1000년, 만년 후손, 5만 년, 10만 년 후손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험한 쓰레기 놔두고 제대로 안 지키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고 할 수 없이 군인이 와서 미사일 박히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애들 못 들어가게 선생님들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 못 들어가게 엔지니어들이 지켜야 돼요. 사고라도 좀 안 나면 좋겠는데 사고는 또 어떻게 났습니까? 지진이 딱 나니까 원전에 붙어있는 파이프들이 많은데 덜덜덜 끌리면서 여기 금이 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진 겁니다.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료 봉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끓으면서 해결료 봉이 식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전자에 물 끓여다가 물 다 달아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은 켜져 있고 주전자 타는 거죠. 그 꼴 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봉 금속으로 돼 있죠? 녹아버렸어요.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이것도 역시 금속이거든요. 녹아버렸어요. 샘물 상태로 여기 보여버린 겁니다. 이걸 노심용융이라고 하는데 노심용융이 한번 돼버리면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어요. 뭘 넣어도 못 담습니다.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금방 녹여버렸어요. 최소 3,000톤은 돼야지. 저는 하루에 10,000톤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염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거기다가 20년, 30년씩 식히는 이 물통이 있잖아요. 이게 터졌습니다. 3호기 그리고 4호기 이게 터졌고요. 이 안에는 원자로하고 비슷한 양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원자로의 3배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상된 해결료의 양이 얼마쯤 되냐 비교해보기 쉬워요. 체르노빌 이거 하나 터진 거거든요. 체르노빌의 몇 배냐 계산하기 아주 쉽습니다. 1배, 2배, 3배, 4배, 5, 6, 7배 그냥 7배예요. 여기 일본 학자들이 오염지도를 이렇게 내놨는데 후쿠시마 여기 있죠. 도쿄 여기 있죠. 이만큼 이게 지금 고농도 오염이 됐고요. 일본 땅 전체 중에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이 됐어요. 땅에 70% 오염됐다. 뭘 의미합니까? 일본산 농산물의 70%가 오염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난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예방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땅이 오염돼 버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만일 한국에서 핵사고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민 가야 돼요.
정부가 절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내가 대통령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한 번쯤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우리는 땅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여기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똑같은 얘기 하겠죠. 당연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합니다. 정부를 믿으세요. 이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기준치 확 올리겠죠 또. 그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냥. 지금 5개월 만에 이만큼 갔죠. 2년 반 지났죠. 5배 정도 더 갔을 겁니다. 자, 여기 어디 있어요? 무슨 나라에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까지 다 쓸까요? 다음 것 같아요. 뉴스에 살살살 나옵니다. 미국 서해 바다 쪽, 캘리포니아 쪽, 그쪽에 세슘 나온다는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과거에 3번의 핵사고가 있었다.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렇죠? 이 대형 핵사고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게 핵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거나 핵사고 원인 자신이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3마일 핵사고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꺼야 되는데 거꾸로 끈 겁니다. 그리고 터진 거예요. 체르노빌 사고, 과학자들이 실험하다 터진 거예요. 우라늄 똑같이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전력 많이 만드나 조건 좀 잡자.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 밟았다가 몇 번 한 겁니다. 악셀 밟은 지 3초 만에 터진 게 체르노빌 사고예요.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죠. 그렇잖아요. 지진 쓰나미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다 달라요, 원인이. 원자로 구조가 같은지 봤어요? 다 달라요. 저는 원자로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지금 현재 원전 개수만.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많냐? 미국입니다. 104개. 가능하면 숫자 한번 외워보세요. 2등이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58개입니다. 3등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54개. 4등은 어디입니까? 정답 여기 있어요. 보시면요. 러시아 몇 개입니까? 32개죠? 그리고 5등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몇 개입니까? 21개라고 되어 있죠. 이 지도 그리고 2개 더 지었어요. 23개입니다. 핵사고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죠. 보이시죠? 뭐예요 그게? 원전 개수가 많아요.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무리한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 미국, 소련, 일본에서 났냐는 거죠. 그거 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것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우연히 이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확률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해봤어요. 굉장히 낮아요. 우연히 이 세 개가 이렇게 터졌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대형 핵사고는 그냥 확률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핵사고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완공됐어요. 하나. 신고리 2개 중에 2개 완공됐어요. 23개 지금 가동 중, 5개 공사 중, 2, 3년 내로 모두 완공돼요. 28개 됩니다. 그리고 고리에 4개 더 지을 거예요. 울진에 2개 더 지을 거예요. 그리고 삼척과 울진에 4개씩 더 지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2년 후가 되면 42개가 돼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웠죠. 거기서 41개로 하나 줄었어요. 41개 될 거예요. 러시아가 몇 개였어요? 32개. 러시아보다 10개쯤 많아져요. 전 세계 3위가 됩니다.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돼요. 일본은 지금 현재 빵개예요. 빵개. 그리고 정부가 몇 달 전에 텔레비에서 광고했죠.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광고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꽤 봤어요. 대만이 탈핵 결정했어요. 갖고 있는 원전 다 닫기로 결정했어요.
탈핵이라는 타이틀은 안 붙였어요.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결정했습니다. 원전 새로 짓지 않는다. 그리고 수명 연장하지 않는다. 수명되면 다 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하면 그게 바로 탈핵이에요. 대만 탈핵 결정했습니다. 핵사고는 사고 확률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확률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틀렸나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원전 442개 있어요. 그 중에 6개 터졌습니다. 쓰리말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그죠? 사고 확률은 얼마예요? 쉬워요. 442분의 6. 그거예요. 1년에 원전이 100개 있었다. 그러면 100노년이에요. 100개의 원전이 10년이 있었다. 그러면 1000노년인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원전이 지구상에 몇 개 있어 왔냐, 얼마 동안 있어 왔냐,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2,000노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6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2,000노년에 하나씩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0노년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고 계산하는 거죠. 여태까지 사고 났던 미국, 소련, 일본은 2,000노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한국은 지금 500노년 조금 넘었어요. 원전 개수 이대로 그냥 쭉 가면 60년 후에 터져요. 근데 정부 계획대로 쭉 높아지면 40년 후에 터져요. 연구소인데 독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과거에 전 세계에서 60년 동안 원전을 해왔는데 6개가 터졌다. 10년에 하나 터진 셈이다. 그러니 앞으로 다음 핵사고는 20년 내로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4개 중에 다음 핵사고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큰 소리 칩니다. 상당히 자신 있습니다. 기술적 오만함의 정점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는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원전 비리예요. 원전 비리 내용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무슨 짓을 했어요? 중고 부품 납품했어요. 훔친 부품 납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성적서 위조해서 납품했어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성적서 위조해서 합격하고 납품했어요. 그렇잖아요. 돈 받고 납품했어. 1년 정도로 10개 있는데 그 중에 몇 톡이 터졌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나이 순으로 4개 딱 터졌죠. 30살 넘은 거 다 터졌어요. 30살 안 된 거 하나도 안 터졌어요. 흥미롭잖아요. 딱 30년으로 딱 갈랐단 말이죠. 똑같이 치진 않는데 뭐를 의미합니까? 완전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수명 연장 이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1호기 수명 연장 했죠? 35살이에요 지금. 월성 1호기 작년에 수명 끝났거든요. 그럼 스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수명 연장 하려고 신청하고 심사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계획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저는 전 세계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세계 원전 개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25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요. 원전 개수가. 우주된 일이에요. 우리도 짓고 중국도 짓고 일본도 짓고 있는데 왜 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냐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누군가는 꾸준히 줄이고 있는 거지요. 어느 놈이 줄이는 거야? 그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럽이 줄여. 한번 보세요. 쫙 올라갔죠. 1990년 피크로 해서 1단 폭락, 2단 폭락, 3단 폭락 했어요. 그리고 총 없어진 원전 개수가 50개예요.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부터 줄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만큼 유럽이 줄인 이만큼을 누가 채웠냐? 아시죠? 한국, 중국, 인도예요. 개도국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손 떼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선진국 손 떼고 후진국이 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이 없고 이게 바로 사양산업의 조기 모습이에요. 사양산업이 딱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게 IAEA 데이터예요. 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440개쯤 돼요. 원전 개수가.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신규 원전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에요.
그 사양 산업에다 지금 목숨을 거는 나라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발전 단가, 정부가 2011년도에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발전 단가입니다. 원자력 40원, 태양광 660원, 몇 배? 17배 차이가 나요. 발전 단가가 만약 정말 이렇게 돼 있다면 전 세계에서 원자력은 모두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죠. 그런데 시장은 거꾸로 가요. 원자력은 아무도 안 해요. 그건 방금 보여드렸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미친놈 아니면 아무도 안 해야 될 건데. 파란 거 쫙 올라가는 파란 거 뭐예요? 윈드예요. 풍력 발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노란 건 뭐예요? 이거 좀 늦게 시작했는데 성장률이 더 빨라요. 뭐예요 이거? 솔라 PV, 포토볼테이크.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에요. 빡 올라가요. 빨간 건 뭘까요? 누클리어, 원자력이에요. 어때요? 이만큼씩 만들었었죠 1년에? 어때요? 점점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원자력 르네상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2008년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9년도 10년도 누가 만들었네 이거. 누굴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남들 다 파란 거 노란 거 할 때 우리나라 했어요 이거. 풍력, 태양광? 전혀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성장률 0%였어요. 0% 그냥.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로 다 가요.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다 일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 다. 혼자 빨간 나라 가고 있어요. 친구들, 야 니들 왜 글로 가냐? 눈이나 보고 싶어.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길 뿐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뒤져봤어요. 이런 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추구하는 나라가 또 있나 뒤져봤어요. 없어요.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여기 1.9%라고 돼 있죠? 이 중에 1.5%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5%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있죠? 그거 가지고 전기 만드는 게 1.5%예요. 나머지 0.5%가 뭐냐? 태양광, 풍력, 수력 다 합해서 0.5%. 재생가능 에너지 1% 안 되는 나라 전 세계에 딱 2개뿐이에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0%입니다. 거기 태양광 하기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모든 전기를 석유로 내려가요. 안원전 운동, 탈핵 운동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경주에서 방패장 반대 운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하루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못했어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죽을 놈이니까. 탈핵 운동에 한 번만 참여하면 승자가 되세요. 승리자의 대열에 합류합시다. 탈핵 운동 좋죠. 문제는 사실 이게 위험하다, 방사능이 샌다라는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제 주머니 속에. 그건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계산입니다. 월성 1호기 못 막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막으려고 해도 저는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저 미쳤나? 라는 짐작을 할 정도로 애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막으려고 합니다. 라는 정도는 적어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과에 승복할 거예요. 결국 승부수는 나는 방패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다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월성 1호기는 사고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패장은 사고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셉니다. 다 셉니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어요.
한국 원자력계가 이따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적어도 알릴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최소한입니다. 성과 아직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질게 뻔한 싸움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아까 그거였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분명히 없어져요. 그래서 한 60년만 살면 돼요. 안 죽고. 그러면 승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꺾이는 걸 볼 겁니다. 원전산업 그래프 꺾이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20년 후에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꺾이는 그래프를 전 국민이 보고도 원전을 계속하자고 얘기할 수 있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